많이 다르죠? 정말 다르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힘드실 때 됐어요, 그죠? 이제 슬슬 피곤하실 거고, 기지개 한번 펼까요, 우리? 네, 저 혼자 펴고 있네요. 네. 저는 다운 수학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정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하다가 뛰어왔어요. 우리 아이들 오늘 1학년 수업하고 있는데 1학년 애기들이 설명회 구경 가면 안 되냐고 자기들이 뒤에 서가지고 홍보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닥치고 빨리 시험 봐라고 시험 진행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긴 얘기는 좀 힘들 것 같으나 일단 최근에 중간고사를 봤죠. 안 봤나요? 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병이 있어요. 청중분들께서 제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이 느껴지면 떨어요. 제가 지금 강의만 6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떨어요. 네, 그래서 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핸드아웃에 수강평 같은 거 있는 거 집에 가서 읽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10분만 떠들다가 갈 테니까 저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최근에 시험을 봤는데, 뭐 생각보다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못 본 친구들도 당연히 있겠죠. 이게 첫 시험이라 변수가 많아요. 엄청나게 떨렸을 거고, 뭐 시간 배분 같은 것도 아직 베테랑은 아니고요. 그리고 시험 현장에서 한 문제 뭐 붙들고 늘어져서 망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해줘야 될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기에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훨씬 변별력이 세다는 거를 꼭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너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저 봐주시기로 했죠, 그죠? 네. 물론 국영수 과탐을 다 잘 보면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한 학생이 이제 선생님 덕분에 뭐 전 과목 1등급이 나왔어요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잠을 잤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이제 수학을 잘 보면 뭐 국어 영어 중에 하나는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국어 영어를 잘 봤으면 뭐 수학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파장이 일어나냐면 수학을 잘 보고 국어 영어를 못 봤어요. 근데 목동권 국어 영어 시험 기준은 아시죠?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영어 지문 많으면 막 3, 40개씩 그대로 외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인 거죠. 처음 들으시나요? 네, 암기 과목이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수학을 잘 보고 국어 영어를 못 봤으면 이거 만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암기는 당연히 시간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보면 당연히 수학이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쓸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또 반대로 수학을 못 보고 국어 영어를 잘 봤다면 나 수학 만회해야 돼라는 강박이 생겨요. 그럼 시간 투자 엄청 하겠죠. 중간고사 때보다 한 2권, 3권 문제집 더 풀 거고요. 그러다가 시험 2주 전 되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고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때 돼서 아차 싶어요. 나 국어 영어 안 했네? 나 국어 영어 외워야 되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외우죠. 하루에 3시간 자고 몬스터 마시고 바카스 마시고 그러다가 수학 문제풀이량 줄어들고 감이 떨어지고 감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계산 실수 나오죠. 그래서 망해요. 시험 봤을 때 기말고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별 시험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3등급 중후반부터는 1등까지 못 올라가요. 목표를 2등급으로 잡아야 되고요. 작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되게 아끼는 학생인데 시험 때 제일 하면 안 될 게 한 문제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모르면 10초 안에 풀 각이 안 나오면 넘겨라고 하는데 아이들도 알죠, 머리로는. 근데 시험장 들어가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첫 시험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 다 100점 맞아요. 또 제가 무심코 던진 노래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100점 맞고 하나 틀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여러 개 있으면. 그래서 이것만 풀면 뒤에는 모르는 거 없겠지 하고 붙들다가 망합니다. 제가 첫 수능 때 그랬어요. 부끄럽지만 전 재수를 했는데 그 학생이 그랬어요. 한 문제 붙잡고 늘어지다가 시험을 완전히 망해서 양정고 학생인데 2등급 끝자락에 걸려요. 잘 볼 것 같았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걔가 와가지고 저 이제 어떡하죠? 저 인생 망했어요. 정시로 돌릴까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정시로 돌릴까요? 너 머리 돌아갈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기말고사 때 1등이에요. 전교 1등에서 1등급 끝자락까지 맞춰놓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는 아직 1등급 가능성이 남아있으니까 너 할 수 있어라고 계속 으쌰으쌰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보다는 어머님께서 믿어주는 게 아이들한테 심신적인 뭔가 위로가 더 많이 될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집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계시죠? 근데 저랑 상담할 때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부모님 기대가 너무 부담돼요가 있고요. 너 시험 왜 잘 봐야 돼? 저 부모님 행복하게 해드려야 돼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학생들이 좀 많이 그런데.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난 널 믿는다라는 걸 많이 피력해 주시고 사실 까놓고 말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미 중간고사 점수는 나왔고 기말고사 받을 수 있는 최고점 받아놓고 결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기말고사 전교 1등 하자. 100점 맞자라고 집에서 막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봤어도 기고만장하지 않게 좀 눌러주시고요. 알겠죠?
저희 반에 이번에, 한 4명이 이제 100점을 맞았는데, 아주 막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막 가정래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다녀요. 너 그러다 기말망해 조심해. 항상 입에 달고 삽니다. 겸손해. 그러니까 잘 받든 못 받든 기말에서 변별력이 훨씬 쌀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얘기가 귀에 들어가고 있나요? 네. 저는 이제 학교별 반을 맡고 있지 않아서 학교별로 시험 기조가 어땠는지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대답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뭘 설명할 거냐면 앞으로 한 6주, 7주 남았죠. 이 시험 기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건지 말씀드리고 나서 3년 로드맵 어떻게 짜는 게 좋은지 가볍게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거의 끝났어요. 좀만 힘내세요. 요거 먼저 봅시다. 제가 앞에 다른 선생님들 설명하는 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PPT가 너무 예쁘죠? 아닌가요? 이거 제가 똥손이라서 이게 제 한계였어요. 너무 안 예쁜데 저는 그래도 이거 오늘 새벽 5시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그리고 어머님들 필기하는 거 귀찮잖아요. 필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저희 아이들도 필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 볼까요? 여기 봅시다. 내신 준비 기간은 한 8주 정도로 보통 7, 8주로 잡는데 이거는 수학 과목에서는 학교별로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짜는지는 매년 수업을 하면서 이제 바꿔갔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 정착된 베스트 시간은 이겁니다. 1006주 동안 뭐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모르면서 공부해만 하잖아요. 지금 외웁시다, 우리. 자, 부등식. 부등식부터 시작일 수 있고 앞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부등식. 참고로 한가람은 부등식이 안 들어가요. 근데 부등식부터 도형의 방정식이 4단원이에요.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4단원. 이 4단원,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리고 이거 이동하는 거. 이렇게 4개 배워요.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직방이랑 원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5월 5일에 애들 노는 꼬라지를 못 보겠어서 수업 시간에 사실은 원방을 한 2주 정도 수업하는데 그걸 압축해서 엑기스 몇 개 뽑아서 특강을 무료로 진행을 했어요. 그거 이제 데스크에 가다가 이메일 주시면 제가 수업 영상이랑 자료는 보내드릴게요. 오늘 힘든 걸 발걸음 하셨으니까 영상이라도 받아서 야, 너 이거 귀찮으면 이거 봐. 너 오늘 공부 안 되면 이거 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찌됐건 지금 저희는 평면좌표를 수업을 하고 있어요. 평면좌표를 3번 정도 수업을 하는데 마지막 수업을 할 때 그 다음 단원은 웜업 교재를 줘요. 그러니까 구성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읽어내셔야 돼요. 지금 평면좌표 하고 있고 평면좌표 마지막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웜업 교재를 줍니다. 100문제 내외로 구성되고요. 여기는 이제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제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 한 60개 정도 학교 내신을 쭉 정리를 해서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추려요. 그래서 어떤 학교든 상관없이 항상 나오는 문제들을 다 먼저 모아서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고등학교 수학시험이 한 20에서 25문제 5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10분 남았습니다. 서술형 막 쓰고 있죠. 뭐 진명은 서술형이 없지만 보통 서술형이 있잖아요. 막 써요. 5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어요. 종치고 쓰면 부정행위예요. 막 이래요. 띵동댕동 딱 쓰고 다 했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 1등급 안 나와요. 보통 1등급 안정적으로 나오고 100점 나오는 친구들은요. 다 푸는데 3, 40분 안에 끝나요. 서술형 작성이 끝나는 게 40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30분 안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오는 80%의 문제를 다 그냥 기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웜업 교재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내신 대비하기 힘든 게 뭐냐면 졸리시죠? 지금 교육과정이 몇 년부터 시작된 교육과정인지 아세요? 2018년부터죠. 2018년에 수학 상이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모든 출판사에서 새로 문제집을 출간하기 시작했죠. 그죠? 고등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얘네 바뀐 교육과정으로 배운 첫 세대네? 어떻게 배웠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교육과정 바뀌었으니까 시험 쉽게 내야겠다. 그래서 2018, 19년에 점수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했어요. 저희 반에 한 번에 100점이 20명 나온 시험도 있어요. 그렇게 시험이 쉬웠는데 시험이 쉬운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대비하기 편했던 게 뭐냐면 출판사들이 시중 문제집을 새로 출간하다 보니까 낯선 문제들은 많았겠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거기서 문제를 많이 갖다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4년 지났죠. 문제집 개정 하나도 안 됐어요. 고쟁이, EBS 고난도, 일품 이런 거 다 옛날 책 그대로고요. 개정된 문제집 센 정도 있어요. 센 개정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집에서 갖다 쓸 문제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갖다 쓸지 모르고 그래서 제일 많이 눈을 돌리는 게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웜업 교재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거는 그 단원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저번 겨울방학 때 수학상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교재로 수업을 할 텐데 본교재는 스텝 1에서는 너희가 풀어. 그리고 시간 줄일 수 있는 스킬들 위주로 가르치고요. 스텝 2, 스텝 3만 가지고 수업을 해요.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주어지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하이퍼가 아니고 보통 이제 자기 학교에서 1, 2등급을 받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스텝 2, 스텝 3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다? 학교에서 1등급 안 나오면 나 와서 돌로 내려 찍어라 이래요. 학교 시험 끝나고 상담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이거예요. 너 처음 보는 문제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100명이 있으면 99명은 아니요. 다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웜업 교재, 본 교재 이 두 개만 달달달달 볶고 들어가도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애들이 그게 안 돼요. 봤던 문제인데 거기서 끝이에요. 나 봤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어떻게 풀었지? 시험 시간 끝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중 문제집을 참고하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문제가 보이고 고여서.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주차별 추가 과제로 처리합니다. 이제 단원별로 한 매주마다 3, 40문제씩 나가는데 여기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해요. 너네 고1 모의고사 다 풀어봤지 이래요. 가끔 목동고처럼 대놓고 모의고사를 학교 프린트에 우겨 넣어서 여기서 그대로 변형해서 내는 학교도 있는데 보통은 낯선 데서 나와요. 이번에 강서 같은 경우도 그랬죠.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킬러가 1학년 내신에 녹아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미적분이나 수투에서 벌써 어렵죠. 어떡하지? 미적분이나 수투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 있거든요. 거기서 함수만 1학년 수준으로 내려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2학년, 3학년 모의고사까지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1학년 거에 녹아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분석해서 문제 만들고 변형하고 한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뭐지? 이게 교재들의 종류가 뭔지는 이해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시중 문제집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중 문제집을 매 수업 끝나고 한 명 한 명 다 상담을 하는데 저희 반의 특징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원이 불어요. 2학년 같은 경우는 한 5, 60명 되고요. 근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도 아닙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데 들어오기 딱 좋은 시기 아닙니까? 죄송해요. 잠깐 광고했어요. 근데 어쨌든 수업 끝나고 새벽 1, 2시까지 다 1대1로 상담해서 과제 정해주죠. 근데 이건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학원의 시스템이에요. 저희 학원의 모든 선생님들이 12시 전에는 집에를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다 상담해서 너는 이 문제집 이번에 여기서 여기까지 풀어. 저기서 저기까지 풀어. 계속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거죠. 이거를 6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이미 애들 지쳐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시험 2주 전 되죠. 저 봐주세요. 시험 2주 전에 왜 중요할까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암기 과목 하는 시기예요. 국어, 영어, 과탐, 한국사 외우는 시기죠. 외우다가 수학 망해요. 수학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어떻게 쪼여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시험지를 폈을 때 한 80% 문제는 다 봤던 문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습할 시기고요. 새로운 문제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고 2주 전에 이미 진도는 끝나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때부터 이제 뭘 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단원별 최종 점검 자료라고 해서 매번 나오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시키고요. 그리고 학교별 파이널 모의고사, 학교별로 이제 문제수도 다르고 단원도 다르죠. 학교별에 맞게 이제 시험지 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죠. 우리 아이가 어디 학교인데 학교별 반에서 공부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솔로입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요, 그죠? 자식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저도 제 자식이 있으면 그 학교 반에서 공부시키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연합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옹호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하자면 각 학교에서 탑 클래스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같은 학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학교별 반하는 그 수업 자료 다 보거든요. 차이 없어요.
무슨 학교 반, 그리고 저희 연합반, 교재 학교에 맞춰서 준비한다고는 말하지만 거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반이라고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학교별로 시험지 다 따로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신기출사랑 답곡모의고사는 이제 학원 자체 자료예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저희 반만 파이널로 나가는 모의고사가 한 시험에 한 40회에서 50회 사이예요. 그러니까 50분 재고 시험을 50번은 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에 학원 자체 모의고사가 한 18회에서 20회분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시험장 들어가서 50분 왜 이렇게 짧지? 왜 이렇게 이런 느낌은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왜냐면 50분 재고 보는 경험을 40, 50번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시험 현장에 좀 분위기에 맞춰서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서술형 첨삭이죠. 제가 지금 조교팀이 한 13명 정도 되는데 서울대 수교과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후배들이 애들 첨삭 한 명 한 명 다 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이것보단 이렇게 써야 감점이 없어, 이런 거 짚어주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물쩡 하다 보면 이제 종강을 하겠죠. 기지개 한번 펼까요, 우리? 또 저 혼자 폈어요. 자, 종강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애들 한 명 한 명 개인별로 오답 노트 만들어줘야 되죠. 그 오답 노트는 시중 문제집 애들 풀었던 문제집 위에 또 푸는 거 굉장히 싫어요. 이런 거잖아요. 아침에 먹다 남은 반찬 저녁에 먹기 싫잖아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집 풀었고 내가 틀렸던 위에 또 풀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문제집 풀 때 노트에 풀어라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 문제를 내가 언제 어떻게 풀었는지 밑에 바로 있어야 다음에 볼 때 편해서. 그래서 문제집을 다시 사주기보다는 푼 문제집 가지고 오면 틀렸던 걸로 다 개인별로 다 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너 틀렸던 거 한 번만 더 봐. 진짜 한 번만 더 봐, 제발. 그리고 역대 테스트 40, 50회분 봤죠? 거기서 개인별로 틀렸던 것만 골라서 또 워크아웃 나가요. 그래서 마지막 2주 동안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틀렸던 거 다 한 번 보고 시험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십니까? 6주 동안 웜업하고 기출 다 정리하고 모의 기출까지 다 보고 시중 문제집 1등급 나온 애들 몇 권 푸신지 아시죠? 6, 7권 풀어요. 오늘 귀가하셔서 너 중간 때 몇 권 풀었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방에 문 닫고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직전 보강하고 마지막 사후 관리까지 하는데, 제가 오늘 고1 수업하다가 나왔는데요. 오늘 수업 끝나고 이제 애들이랑 시험지 보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상담을 해야 돼요. 근데 상담할 때는 뭐가 중요한지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너 이거 틀렸네? 이거 봤던 문제야? 처음 보는 문제야? 이거 계산 실수야? 왜 틀렸어? 이거 안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저도 아직도 계산 실수하거든요. 되게 멍청해 보이잖아요. 저 나름대로 서울대 수학교육과 나왔거든요. 근데 저 되게 아직도 계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 고쳐줘요. 어머님들 상담할 때 저희 아이가 계산 실수가 아직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줄입니까? 이게 정답이 있으면 세상에 아무도 계산 실수 안 해요. 그거는 그날 컨디션에 관련된 거예요. 그날 얼마나 잠을 푹 잤고, 인간의 뇌가 재부팅 되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걸려요. 그럼 시험이 10시면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애들 10시까지 학교 가야 되면 9시 반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뇌가 안 녹아있는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니까 자꾸 계산 실수 나오고, 그날의 컨디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건 못 잡아요, 계산 실수는. 그러니까 너 이거 왜 계산 실수로 틀렸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비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 보면서 어떻게 상담을 하셔야 되냐면, 다시 그 시험장 분위기로 같이 빙의를 하셔야 돼요. 자, 1번부터 자, 종 친다. 시작. 어디서 막혔어? 그리고 어떤 문제 붙잡고 있는지 보고요. 이 문제 풀 때 네 심리 상태 어땠어? 너 몇 번 풀 때 제일 떨렸어? 너 서술형 중간에 넘어가서 썼니? 아니면 마지막에 썼니? 구체적으로 뜯어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 약점이 보이고, 그래야 기말 때 똑같은 실수 안 해요. 그래서 시험지 보면서, 네.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모르시니까 중간고사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원의 문제는, 이 단원의 문제는 이런 건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이 심리 위주로 좀 만져주셔야, 기말 때 잘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계속 공부할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아이들 막 시험 못 보고 온 애들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 기말에 100점 맞을 건데요? 막 이래요. 기특하죠. 네. 짧게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수업 때도 이래요. 맨날 10시에 마치기 힘든데,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수업 후에 클리닉은 당연히 진행이 되는데 빨리 할게요. 지금부터 랩하겠습니다. 딜리버리 좋아요. 들어보세요. 저희 아이들 반 분위기는 학원을 너무 좋아해요. 저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요. 애들 수업 없는 날도 학원 맨날 와요. 지들끼리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2시, 3시까지 스터디 카페에 남아서 막 지들끼리 공부합니다. 그리고 저 괴롭혀요, 자꾸. 근데 이게 애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지론인데요. 수학 공부는 밝은 분위기, 편한 분위기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창의성이 좀 발현이 돼야 되고, 이게
압박이 뭔가 느껴지면 뇌가 굳어요. 어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질문도 맘대로 하고 이렇게 막 밝은 분위기에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못 전이가 돼서 수업 끝나고도 집에 안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데 이 아이들 방학 때 10-10이에요. 월화수목금. 저 혹시 그 클리닉 영상 보신 분 계세요? 유튜브 보면 제가 이제 클리닉 방학 어떻게 하드하게 보내는지 나와 있을 텐데 꼭 한번 챙겨보시고요. 저희 아이들은 학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학원에 목줄 끌려가는 느낌이 아니고 아싸 오늘 수학학원, 아싸 오늘 가서 뭐 수학 배운다, 재밌다.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야, 너 몇 시에 갈 거야? 좀만 더 하자. 이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밝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애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고요. 겨울방학 때 이제 서울대 탐방도 갔다 왔고요. 들립니까? 제가 하는 말? 저 너무 힘든데요, 지금. 그죠? 힘들어 보이죠? 저 1분만 더 떠들어도 되죠? 네. 3년 커리큘럼이에요. 이건 이제 저희 반에 국한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원 안 다니셔도 상관없고, 저희 학원이지만 다른 반이어도 상관없는데, 전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두셔도 좋고, 거기 핸드아웃에 있기도 한데, 만약에 뭐 1학년 겨울방학 때 학원을 옮겨야 돼요. 그럼 그 학원 옮길 때, 요 정도 커리큘럼이 기준이고, 그럼 이거보다 높은 반인지 낮은 반인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시기인지 체크해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수준으로 데리고 가고요. 저는 장담하지만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제 수업 100% 소화하면 수능에서는 2등급 죽어도 안 나온다고 확신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 한번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가실 때 이메일 주시면 특강 보내드린다는 거 까먹지 않으셨죠? 네. Q&A도 받고 싶은데 제가 수업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안 끝내요. 애들이 막 너무 즐거워하고. 애들 테스트 관리 이렇게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자료 주는 것들이 있고요. 너무 짧았는데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시험 7, 8조 어떻게 보내는지만 기억해 주시고 알겠죠? 그리고 아이들 시험 대비할 때 뭐뭐 풀어야 되는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저희는 수투까지는 한 친구들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당연히 다 이제 1등급이 문제가 아니고 한 보통 아이들이 96 근처입니다. 그리고, 내신은 저희 반에서 제일 낮은 친구는 3등급이에요. 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리였습니다.